안녕하세요. 정신간호 역사를 발표하게 된 김예빈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서양의 정신치료 역사. 두 번째,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세 번째, 우리나라의 정신치료 역사. 네 번째,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출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정신치료 역사 중 원시시대는 정신질환은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된다고 믿었으며 악마나 초월적, 마술적의 힘이 몸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치료도 초월적인 힘이나 굿, 주문 등 마술적,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고 정신질 환자를 구타하거나 굶기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원시시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있고 과학과 의학 발전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사원수원이란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져 환자가 신전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신이 현몽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이 초자연적 현상이란 믿음을 버리고 원인을 밝혀 치료하였습니다. 과학적 정신의학에 접근하여 사회가 환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공언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리스 체액서를 로마에 보급하고 신경계 외부와 생리를 연구하고 뇌가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라 생각하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정신질환 발병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고 인도주의적 태도로 기독교권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구 사회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번성으로 계몽사상이 쇠퇴되었고 정신질환이 다시 악령으로 인식되어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마녀로 여겨져 잔인한 처벌과 마귀 추방을 빙자한 교회에 의해 고문을 받았고 영국 13세기 런던 성 마리 구빈원이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일반 불황자들을 수용하였지만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구경시키고 제대로 된 대우나 치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15세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정과 정신병원이 각지에 설립되었지만 박해는 계속되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페라셀서스는 정신질환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임을 분명히 하고 제이웨이어는 마녀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임을 밝혔습니다. 16세기는 정신질환에 대해 합리적, 자연과학적,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플레이터는 증상에 따라 질병 분류와 장애의 정신적 요인을 강조하였습니다. 17세기는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소가 설립되었고 쇠사슬을 사용하며 극빈자와 죄수 등과 함께 수용하였습니다. 18세기는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되었고 1752년 최초 정신과 병동을 만들어 입원 치료를 하고 인간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말경에는 정신병원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영국의 윌리엄 튜은 비인간적 치료에 반감을 가졌으며 1792년 요크 수용소를 설립하여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필리프 파이넬은 1793년 프랑스 혁명 영향을 받아 환자들의 족쇄를 제거하고 수용소 개혁과 처벌을 금하였고 산책과 깨끗한 환경, 작업 기회 제공, 도덕적 치료 도입과 개방 병실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치아루기는 감금법 철폐와 정신병의 분류를 시도하였고 진 에스퀴아로엘은 정확한 현상기술 통계적 조사로 진행성 마비와 순환성 정신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격 발달에서 사춘기의 중요성 주장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 대신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19세기는 미국 도로시아 린드 딕스는 감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환경을 조사, 보고하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변화시켰으며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많은 주립정신병원 건립에 기여했습니다. 20세기는 5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독일 에밀 크레플리는 정신질환의 원인, 증상, 경과, 예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정신질환을 조울병, 조발성 치매로 분류하였습니다. 으플스리알은 조발성 치매를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습니다. 역동정신의학의 프랑스 신경학자진 마틴 차르코는 최면술로 히스테리의 극적 증상을 재현하였고 알프레드 애들러는 아동의 열등감 극복, 자기 주장하고 인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멜라니 클레이는 놀이요법을 이용하여 무의식적 갈등을 파악하였고 프로이트는 여성 심리 발달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를 높이고 우울증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반 파블로브는 조건 반사를 연구하였고
맹프러드 사켈은 인슐린 충격요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거즈모니즈는 뇌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클로르프로마진은 조현병 치료와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조증제, 항정신성 약물을 발견하였습니다. 본메두나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를 성공하였고, 유지오설레티, 루시오비니는 전기경련 치료를 개발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뇌파 측정 도구 개발과 CT, MR 등 뇌영상 촬영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사회정신의학은 대형 수용소, 전기충격요법, 전두엽 절제술 등의 대안으로 사회정신의학이 생기고, 클리퍼드 비어즈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을 줄였고, 정신약물학 발달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수용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치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는 1930년대 차츰 신체적 자료에 관여하고 정신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간호의 주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신질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상급 과정에 정신간호사가 요구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출현으로 정신간호 초점은 1차 예방과 지역사회 의료로 전환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에 촉진되어 정신건강간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0년은 정신간호사는 전문간호 실무의 주도자가 되었고 1973년은 정신간호실무 표준이 발표된 후 주기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실무 범위와 활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980년은 뇌영상 기술이 발달이었고 1990년은 인간 행동의 핵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가 수립되었고 적절한 관심과 이해와 치료하는 데 생화학적인 요소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는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고 현재까지 일부에서는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정신병원에 대한 약물치료와 침구치료를 하였고 삼국사기는 가장 오래된 정신건강 기록이며 고려시대의 항약 구급방에는 간질과 광기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조선 중기에는 동의보감이라는 조현병과 유사한 사숭이라는 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에는 왕립광해원이 설립되었고 1913년은 조선 총독부 의원 정신과 병동을 신설했으며 병원 규율을 어길 시 격리하고 흥분 공격 행위가 나타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의과대학에서 신경정신과가 개설되었고 정신과 병동이 생기고 1945년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62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설립되었고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4개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를 발족하였고 2000년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가회복지사의 3개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간호의 역사는 1960년에 환경치료와 활동치료가 실시되었고 1972년에 우리나라 정규 간호교육과정에 정신간호학이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론 200시간, 임상실습 1000시간의 1년 과정에 정신간호사 훈련을 하였고 1996년 이후엔 이론 150시간, 임상실습 850시간의 정신보건간호사의 수련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전남대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실이 광주광역시 정신보건 특화사업을 위탁받아 관학협력 모델인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였고 정신간호학 교수가 국내 최초 정신보건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최근엔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야 하는 사명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역할 개발과 리더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느낀 점이고 출처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